이 손목을 쓰는 이 스윙 중에는 이 코킹과 언코킹, 리코킹을 쓰는 이 코킹 스윙하고, 그러면 코킹은 주로 이 수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걸 힌지를 더 양을 쓰게 되면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힌지 스윙, 그 다음에 이게 코킹 스윙인데, 이 코킹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위아래 낙차가 굉장히 커지고 수직 낙차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요구할 때는 코킹을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50대 50씩 반반 섞이죠. 근데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내려 때리면 코킹을 좀 더 많이 쓴 거고, 좀 더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힌지를 더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좀 많이 꺾어서 내려 때린단 말이죠. 그럼 이 코킹 스윙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킹을 쓸 때는 스트롱 그립을 잡아요. 자, 보시면 스트롱 그립을 잡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죠. 윗 그립을 잡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고 당연히 옆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이게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아, 내가 코킹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스트롱 그립 잡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힌지를 많이 쓴다. 그러면 윗 그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킹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 커핑이 생겨요. 약간. 이 커핑이 다시 내려 때리면서 좀 더 많은 거리를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게 윗그립을 잡고 힌지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잉이 돼요. 이렇게 똑바로 펴지거나 이렇게 더스틴 존슨처럼 이런 동작이 나온다는 얘기죠. 힌지 스윙, 스트롱으로 잡으면 코킹 스윙. 예.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을 이제 이해하신다 그러면, 코킹 스윙은 보통 투플레인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어깨는 수평으로 다닐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윙이죠. 그러니까 코킹이 더.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윙 방식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힌지 스윙은 비교적 최근의 스윙인데, 왜냐면 옆으로 이렇게 보잉이 되는 만큼 대표적인 예가 더스틴 존슨이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대로 코킹 스윙처럼 내려치게 되면 왼쪽으로 가버려요. 볼이. 왼쪽으로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엄청 막 돌죠. 이렇게 몸이 돌면서 볼을 치게 됐을 때 힌지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몸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힌지 바디턴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웨지 스윙에서 나온 거예요. 웨지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 힌지 바디턴이 왜 좀 더 현대 스윙이냐면, 옛날에는 아이언이라는 건 있었고 웨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웨지라는 게 쓰여지면서 웨지를 잘못 쓰면은 웨지를 코킹 스윙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안 맞아요. 이거는 보시면 이런 게 나온다든가, 웨지를 갖다가 코킹 스윙을 하면 영락없이 막 왼쪽으로 말도 안 되게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엄청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웨지를 활용하는 법을 사람들이 깨우친 게 뭐냐면, 힌지로 가서 그 다음에 몸으로 턴을 해서 바디턴이라는 게 이제 웨지 샷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힌지 앤 턴 하면서 손은 힌지를 잡아놓은 다음에 힌지 앤 홀드로 홀딩 시키고 몸으로만 돌린단 말이죠. 이해 가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힌지 앤 홀드라는 게 웨지 샷의 스윙이 결국 아이언 샷으로 발전한 거죠. 네. 아, 이렇게 치니까 거리는 줄어들지만은 훅이 안 나고 밀리는 샷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스윙도 하게 된 거죠. 힌지 앤 바디턴. 이렇게. 힌지 앤 바디턴 스윙을 웨지 샷에서 쓰던 거를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까지 쓰게 되면서 바디턴 스윙이라는 게 발생된 거고, 이거의 기원은 웨지 샷의 힌지 앤 홀드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힌지만 하고 손목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몸만 돌려서 치면은 훅이 안 나고 일정한 구질이 나온다 해서 힌지 앤 홀드를 쓰게 된 거죠.
이 코킹 스윙은 이 코킹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스윙으로도 거리가 나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톡톡 쳐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힌지 앤 홀드는 거리가 안 나요. 왜냐면 이렇게 손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수직 낙차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몸의 회전력으로만 볼을 쳐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진짜 몸을 잘 써야 되는데 거리가 소폭 줄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로 보충하냐면 브라이슨 디셈보를 알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브라이슨 디셈보가 이렇게 힌지 앤 바디 턴을 쓰면서 뭘 늘렸냐면은 뭘 늘렸겠습니까? 몸무게를 30kg를 늘렸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늘리고. 그럼 부족한 그 잃어버린 10m를 어디에서 갖고 오냐면 몸집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 힌지 앤 홀딩 그 바디턴 스윙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그 브라이슨 디셈보의 몸무게를 보면은 한 30kg씩 차이가 나요. 이해가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회원님께서 이제 시작되기 이제 직전에 이 계속 훅이 났는데 그 훅이 난 이유는 암 릴리스를 계속 돌리고 몸도 돌고 하니까 바디턴 스윙하고 암 릴리스하고 뒤섞이면서 볼이 터무니없이 왼쪽으로 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네. 예.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드린 거냐 하면 여기에서 암 로테이션 가던 거를 멈추고 몸을 도는 걸 어떻게 달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힌지 스윙으로 약간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힌지 스윙에서는 뭐가 쓰여지냐면 방향 컨트롤을 위해서 약간 수피네이션이 필수예요.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볼이 똑바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예, 이 기술적인 이해를 하시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교정을 했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 양을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하시면서 치시는데 이 푸시성 드로우가 나려면 요 중간 약간 오른쪽에서 멈춰야 되겠죠. 넘어가면 많이 굴러가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데 좀 더 딱 끊어치는 이렇게 끊어치고 난 다음에 웨이지샷처럼 클럽의 샤프트가 딱 한시를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훅이 안 나면서 훅성 드로우가 안 나면서 우리가 이제 푸시성 드로우만 나게 되고 이 푸시성 드로우를 구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드로우를 치면서 컨트롤 샷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컨트롤 샷을 하는 이유가 일정한 방향감을 유지하면서 그린에 떨어졌을 때 빨리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컨트롤 샷을 하는데 반드시 이 힌지의 스윙은 뭔지, 힌지 바디턴은 뭔지, 그 다음에 코킹, 리코킹의 이 원리는 뭔지, 최근에는 암 로테이션 방식은 왜 안 쓰는지를 이제 이해 가셨죠? 특히 컨트롤 샷을 할 때는 여기서 1대0으로 멈추세요.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한시에서 이렇게 샤프트가 탁 멈추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클럽 페이스를 3도로 만드셔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으로 최대한 들어가게끔 하시되 다만 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중앙선의 우측 어딘가에 좀 1시하고 12시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드로우 구질을 치시면서도 그린에 빨리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골반을 돌리는 게 아니라 코킹 앤 손 쓰지 마시고 어깨로 돌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이때는 이제 미들 롱아이언은 과감하게 이 골반을 돌리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밀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돌리지 마시고 어깨를 돌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깨를 돌려서 자 같은 홀딩이라도 코킹 앤 홀딩을 쓰시면은 어깨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킹 앤 홀딩 턴 해서 어깨가 돌고 있죠 지금.
어깨가 돌면 이렇게 좀 더 가운데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볼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이해 가셨나요? 예, 코킹 앤 홀딩 어깨 턴을 할 것이냐, 힌지 앤 이 골반의 바디 턴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사하실 수 있어야 완전히 볼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중상급자로 가시려면. 아예 일반 미들 롱 아이언으로 갔다 그러면 예, 코킹 앤 홀딩 어깨 턴. 예, 이렇게. 어떻게 맞아도 중간으로 가게끔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되세요. 아우디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뭐 당연히 볼을 그랬을 때는 의도적으로 거의 아웃인 가까운 걸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높이 뛰어가 그냥 세울 때. 이럴 때 외에는 가능한 한 아웃인은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웃인으로 깎아치는 거는 지면에 영향도 많이 받죠.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 정확한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수들 아니면. 선수들도 깎아치긴 깎아치는데 백스핀을 많이 매기거나 높이 띄워서 빨리 세워야 될 때만, 그냥 원바운드로 세울 때만 이렇게 페이드성 구질을 아웃인으로 이렇게 구사를 간헐적으로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지면의 영향도 안 받고 살살 걷어치면서 계속 똑같은 거리와 방향을 내시려면 약간 푸시성 드로우를 치는 게 같은 컨트롤이라도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웃트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컨트롤 샷을 할 때, 예. 마지막에 아웃트인을 쳐서 오른쪽으로 볼을 돌려가지고 그냥 세울 때, 제자리에 딱 세울 때, 백스핀 막 먹으면서 그냥 세울 때, 이럴 때, 예. 아니면 그린의 구조가 도저히 이렇게 그 뭐 어느 쪽 핀이 한쪽이 너무 위험한 쪽이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을 때, 또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컨트롤 샷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하체를 이 방향으로 쓰면 생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쓰시면 생크가 안 나요. 이렇게 아까 뭐 했던 거 있죠. 예, 하체를 쓰시는데 이 방향으로 치잖아요. 이 방향으로 하체를 쓰면 생크가 절대 안 나는데 이 앞뒤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를 쓰셔도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하체를 쓰면은 생크가 안 나는데, 만약에 생크를 나실 때 이게 나의 앞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턴한 다음에 다시 바로 턴을 하면 절로 나가요. 이게 생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돌지 마시고 턴 했으면 푸시 앤 턴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얼리 익스텐션이 안 되게 배를 숨기면서 가서 볼을 치고 그 다음에 턴을 하라는 얘기죠. 살짝 뒤로 푸시하는 척 하다가 하체를 쓰게 되면 생크는 없어집니다. 예, 이렇게 하체를, 이게 턴이 아니라 푸시 턴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예. 이게 턴을 했다가 바로 보시면, 턴했다가 바로 턴을 하면 이게 얼리 익스텐션이에요. 근데 레이트 익스텐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턴, 푸시 다음에 임팩트 맞고 다시 턴을 하면 이게 레이트 익스텐션이죠. 그죠? 예, 나중에 볼 맞기 전에 하체가 돌면 얼리 익스텐션, 볼 맞고 난 동시에 그때서야 돌면은 레이트 익스텐션으로, 이게 좋은 배치기예요. 이렇게 배치기가 되더라도 타겟 방향으로 배치기가 되면은 거리도 좋고 방향도 좋고 생크도 방지를 합니다. 예. 턴 안고 그 다음에 요 의자에서 턴, 의자 앞에서 턴, 예, 의자 앞에서, 예,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돌아가야죠. 여기서 골반하고 왼쪽 어깨가 한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골반이 한시 방향으로 좀 미끄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어깨도 잠시 후에 한시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할게요.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립이 볼로 이렇게 가고. 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사선으로 그립이. 근데 저는 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립이 볼을 향하게끔. 네, 봐보세요. 그립이 한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 있죠. 그래야 페이스가 열리고. 그래도 좀 오른쪽으로 다행히 갔네요. 이렇게 가. 이거예요 지금. 플러스 3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립 끝이 공 쪽으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어깨나 골반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립 끝이 한시로 이렇게 간다는 방향으로. 예, 거기서 끝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립 끝이. 예, 맞아요. 예. 그립 끝이 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끔. 예. 몸은 문대로 가고 헤드는 헤드대로 가고 이렇게 따로 가야 돼요. 이렇게 확산되면서. 근데 같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훅이 나는 거죠. 내가 그걸 인식하려면 헤드는 못 보잖아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그립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이 그립이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게. 예. 그립 끝으로 컨트롤하니까 되네요. 예, 이렇게. 예. 내가 몸에 확 닿아오는 거는 그립 컨트롤이 제일 빨라요. 이건 모르겠더라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훅이니까 다 왼쪽이니까 그립이 이렇게 방향을 볼을 보면서 들어왔다가 인투 아웃으로 나가면서 알아서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게 그립 컨트롤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사람이 인지하기 좋다는 얘기죠. 좋으세요. 예, 이렇게 열려 들어가요. 이게 확실하게 이 그립 끝이 볼을 찔러야 돼요. 이렇게. 예, 이걸 안 찔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어깨 턴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끔. 이거 좋거든요. 예. 찔러야 돼. 그러니까 찔러야 돼요. 찌르는 느낌이 자체가 그냥 튀어 나가는 거네. 알아서 튕겨 나가죠. 나는 그립으로 공을 찔렀는데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페이스가. 헤드가 튕겨 나가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그립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백스윙 해보시면 point the grip at the ball.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point the grip at the ball. 이렇게. 요것만 외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무엇도 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이 헤드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지금 불과 무게가 얼마 안 되지만 가속력이라는 속도 곱하기 질량이 더해지게 되면 최대 막 거의 1톤 트럭이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 페이스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립 갖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드릴인데, 이 그립 드릴이에요. 그립 드릴인데, point the grip at the ball. 이렇게. 나는 이 그립의 끝을 볼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부시불식간에 알아서 와서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앉는 같이 해주면 좋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예. 푸시 동작하고 얘가 여기서 푸시로 이렇게 찌르는 동작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게 두 가지 동작이 합쳐지는 거죠. 골반은 푸시. 그 다음에 얘도 그립으로 푸시.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at the ball. the grip. 이렇게. 그렇죠. 포인트 the grip. at the ball.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라지잖아요. 벌써 좀 덜 맞았지만. 헤드로 찍으려고. 자꾸 헤드로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훅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그립이죠. 그립. 헤드 페이스는 절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무게도 질량도 너무 커요. 이게 그 모멘텀이 너무 커요.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 이 모멘텀을.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 모멘텀을 갖다가 우리의 근력으로 컨트롤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헤드는 빨리 움직이니까 그립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립 컨트롤, 그립 드릴을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립으로 컨트롤을 하니까 컨트롤이 되네요. 신기하다. 와, 와, 2시간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through the ball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 나는 포인터 그립 at the ball까지만 하고, 헤드가 임팩트 스루는 헤드가 하는 거. 이거 절대 내가 컨트롤하려면 안 돼. 예, 어쨌든 정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졌어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맞아요. 예. 포인터 그립 at the ball까지만 나는 하면, 예. through the impact는 헤드가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예, 이거예요. 예. 포인트 이게 결국에 뭐 빨래를 털어라 이게 포인트를 하면서 예,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예, 얘기가 그 예, 얘기예요. 빨래를 털 때 내가 끝까지 이렇게 다 털진 않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탁 털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약간 열려서 들어가요. 열려서 들어가야죠. 저는 다쳐서 들어오는 게 심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예, 그대로. 예. 서서히 이제 잡혀가네요. 예. 예. 열리는 방법은 네. 포인트를 확실하게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예. 요게 근데- 좀 느려요. 근데 그거를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예?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어깨로 하는 거죠. 이렇게. 어깨로? 예, 어깨로. 예, 포인트를. 어깨로? 예, 어깨로. 포인트를. 예. 왼 어깨로. 왼 어깨로요? 예, 왼 어깨로 포인트를 해야죠. 왼 어깨가 한시를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같이 아. 포인트를. 예. 됐네요. 예, 이렇게. 왼 어깨로. 그렇죠. 왼 어깨로 상급자- 힘을 준다고요? 상급자가 될수록 왼 어깨에 여기를 써야죠. 강배로. 아. 예. 예, 한시 방향으로. 어허. 왼 어깨도 한시 방향, 포인트도 그립의 포인트도 한시 방향. 예. 어우, 좋다. 거리 방향 다. 왼 어깨로. 예. 왼 어깨의 한시 방향과 그립의 포인트 방향이 일치하면 좀 더 일관적으로 계속 같은 볼을 칠 수가 있어요. 상급자가 될수록 왼 어깨를 잘 쓰셔야 돼요. 아, 네. 예, 오른 어깨가 아니라 이제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균형점을 맞추시면서 왼쪽 어깨가 한시 방향, 그립이 가리키는 공을 가리키는데 그게 한시 방향으로 공을 가리키면서 포인트 at the ball 원 어클락 원 어클락 그 힘은 거의 예. 결국에 이 광배의 힘으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쳐야죠. 그래야 컨트롤이 되죠. 내가 실력이 좋을수록 이게 인투아웃을 내기 위해서 오른 어깨를 강조했지만 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드라이버로 갈수록 왼 어깨 컨트롤을 잘해야죠.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